로널드가 10층 옥상에서 투신한 직후 9층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9층에서 날아온 총탄에 머리를 맞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스패치의 유스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살면서 굉장히 자주 쓰게 되는데요. 우연이 겹치면 운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이야기는 우연이 겹쳐 운명하게 된 이야기인데요. 반전에 반전에 반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1944년 3월 23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로널드 오퍼스라는 남성이 10층 건물 아래로 투신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로널드는 1층 바닥이 아닌 8층에 쳐놓은 그물 안전망에서 창문을 닦던 인부들에 의해 발견이 되었는데요. 분명 10층에서 떨어진 그가 8층 그물 안전망에서 기이하게도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신을 즉시 수습하고 부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부검 결과 로널드의 직접적인 사인은 총에 의해 머리가 관통하게 되며 죽게 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널드가 투신할 쯤에는 라이플 총탄에 의해 두개골이 관통당하며 이미 죽은 상태였다는 건데요. 이에 경찰들은 혹시나 자살을 가장한 살인이 아닐지에 염두에 두며 주변 수색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가 투신한 지점에서 아무런 핏자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살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로널드 오퍼스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유서만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머리에 난 총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로널드가 자살하기 전에 라이플 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고 떨어졌다면 분명 주변에 핏자국이나 흔적 혹은 라이플 총이라도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 현장엔 유서 외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 수사를 위해 주변 탐색을 하던 경찰은 전혀 다른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다름 아니라 로널드가 10층 옥상에서 투신한 직후 9층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9층에서 날아온 총탄에 머리를 맞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대체 어떻게 떨어지는 로널드의 머리를 명중시킬 수 있었다는 걸까요? 당시 9층에는 한 노부부가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로널드가 옥상에서 자살을 결심하는 순간 9층에서 노부부는 심한 말다툼 중이었고 격분한 남편이 총을 들고 와 부인에게 총을 쏘게 됩니다. 하지만 총은 부인을 비껴나가며 이 총알이 창문을 뚫고 나가 정말 우연히 옥상에서 뛰어내려 마침 그리로 떨어지던 오퍼스를 맞히게 된 겁니다. 우연치고는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었죠. 어차피 자살하려고 투신하던 로널드가 떨어지던 중 총에 맞아 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찰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이 건물 8층에는 그물 안전망이 있었고 로널드는 이 안전망이 있는 쪽으로 떨어졌어요. 만약 오퍼스가 총탄에 맞지 않았을 경우 그는 안전망에 걸쳐져 살아남았을런지도 모르며 혹시라도 안전망을 염두해 그저 자살 소동을 빚기 위해 일부러 그쪽으로 떨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었죠. 즉 안전망이 없었다면 자살하려는 의도로 떨어지는 사람이 총에 맞았다 하더라도 그냥 자살로 결론 내릴 수 있겠지만 10층에서 불과 2층 떨어진 8층에 처진 안전망 때문에 로널드의 자살 시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현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자살이 아닌 타살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법률상으로 보면 노부부 중 남편이 부인을 겨냥해 총을 쏘았고 만약 그 총에 부인이 맞아 죽게 되었을 경우 1급 살인이 되지만 부인을 비껴나가며 그 총알이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 경우 2급 살인, 즉 과실치사가 적용이 된다는데요. 이로써 그 층에 사는 노인은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경찰이 남편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자 노부부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평소 내가 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나이가 든 노인들이기 때문에 총의 위험성은 염두에 두고 단 한 번도 그 총에 총탄을 넣어둔 적이 없었으며 장전조차 해놓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들에 따르면 자신들은 평소에 부부싸움을 할 때면 화를 못 이기는 남편이 항상 이 빈 총을 들고 나와 부인에게 쏘는 신용을 하면서 위협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날도 평소처럼 그저 위협을 했을 뿐인데 남편이 총을 당기는 순간 갑자기 총이 장전되며 사고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자신들이 결코 그 총의 탄환을 장전한 적이 없었고, 그러니 총탄이 장전된지 모르고 총을 발사했으므로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마침 오퍼스가 그 와중에 그곳을 지나가던 중 총탄에 맞은 것이므로 오퍼스는 사고사로 처리돼야지 자신이 살인죄를 적용받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밝혀내야 할 건 과연 누가, 왜 이 총탄을 장전해 놓았냐는 겁니다. 총탄을 장전한 사람이 이번 사건의 유죄가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경찰의 수사 끝에 사건 6주 전 총을 장전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를 찾게 됩니다. 이 목격자의 증언으로 노부부의 아들 중 한 명이 사건 6주 전 총탄을 장전해 놓았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죠. 이 아들이 직장에서 해고당하며 어머니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하게 되었고요. 그러자 어머니에게 앙심을 품은 아들이 평소 부부싸움을 했다 하면 어머니에게 총을 겨누는 아버지의 습관을 떠올리게 되었고,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몰래 총탄을 넣어 장전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총탄을 장전해 놓은 지 6주가 지나도록 웬일로 부모가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바람에 어머니가 살해되지 않았고, 어느 것 하나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이 아들이 10층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네, 이 아들의 이름이 로널드 오퍼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회사에서 해고되며 어머니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로널드가 어머니에게 앙심을 품고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평소 부부싸움만 했다 하면 빈총을 어머니에게 겨누는 아버지의 습관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총에 총탄을 넣어 미리 장전해 두었다는 건데요. 6주간 부부싸움이 없어 어머니가 살해당하지 않자 이를 비관하며 로널드가 10층에서 투신 자살을 했고, 마침 그때 9층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 총을 쏘게 되며 투신 중이던 로널드가 그 총알에 맞아 사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6주 전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 자신이 장전해 놓았던 총알에 말이죠. 사건은 결국 오퍼스의 자살사로 종결이 됩니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는 여러 영화나 TV 프로그램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라며 자주 인용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한 프로그램에서도 소개가 되었고 1999년 영화 매그놀리아의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닙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인 거죠. 이 이야기는 1987년 당시 미국 법의학회 회장이었던 돈 하퍼 밀스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밀스는 살인사건에서 고려할 법적 요소를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생각하도록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밝혔는데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실화로 생각하는 거에 자신이 더 놀랐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자살 사건으로 불리는 로널드 오퍼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유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